시장이 너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너스만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21년 1월부터 거의 계속 플러스인 달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단 한 달도 수익 안 났던 걸로. 이게 이제 쌓여서 이제 4년 이런 시간 동안. 자, 오늘은 솔루션 촬영을 충남 서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솔루션 촬영자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준돌님. 예, 이분 같은 경우는 2021년에 1월부터 시작해서 5년을 하였고 현재 6년차 주식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력 매매 같은 경우는 2025년 10월까지는 돌파 매매가 주력이었고 주도주 눌림도 하고 상따도 하고 있었지만 이번 상승장이 이렇게나 강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월별로 마이너스만 나는 것을 보고 이런 시장에서조차도 나는 손실이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좌절을 한 이후로 현재는 약 5년 동안 해온 돌파 매매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보조 매매로 해왔던 당일 주도주 눌림을 위주로 해오고 있는데요, 주도주 눌림 매매조차도 수익보다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하여 저라는 사람은 돌파, 눌림, 상따 전부 못한다는 사실을 크게 체감했습니다. 장중 매매에 대한 희망이 처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희망은 그간의 주식 경력 동안 고려해보지도 시도해보지도 않았던 종가 베팅 단 하나만 남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사연자가 직접 써주신 거를 이제 준돌이가 읽어봤고요. 솔루션 영상에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호두 모양 호두 과자. 오. 네, 이거 먹으려고 여기 왔잖아. 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돌펜티입니다. 오늘도 솔루션 촬영을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만나신 사연자분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대 남자고요. 밤에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하면서 낮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1월에 주식을 시작했고요. 중간에 뭐 강의도 듣고 하면서 돌파 매매 위주로 스캘핑 혹은 그런 위주로 작년 10월까지 하다가 시장이 너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너스만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돌파 매매를 좀 버리고 다른 뭐 눌림이나 뭐 이런 거를 해오다가 눌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꾸준히 수익도 잘 안 나고 막 이래가지고 장중 매매는 좀 저한테 희망이 없다, 좀 잘 못한다 이렇게 느껴서 이제 종가 베팅 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선생님 영상들을 많이 뵙고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강의도 몇 번 들어보셨다 했는데요. 네. 어떤 강의 들으셨어요? 트레이더 김씨님이라는 분이랑 이제 리버스 패스님 강의랑 서희파더님 강의 이렇게 들었어요. 나주다랑 더 트레이딩 강의를 들으셨다는 얘기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매매가 그럼 최근에도 계속 네. 돌파 매매를 한 10월 달까지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럼 이번 달에는 종가 베팅 위주로 매매를 하셨나요, 그럼? 종가 베팅 근데 제가 거의 유튜브로 뭐 보는 수준 그 정도 수준이라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거의 비중도 많이 못 싣고 종가 베팅을 하는 날도 예를 들어서 10거래일이다 싶으면은 그 중에 한 4거래일, 5거래일 그 정도만 이제 아주 작은 비중으로만 하고 돌파 매매는 이제 그 신규주 같은 특수 상황 외에는 돌파 매매는 아예 안 하고 있고요. 눌림 매매로 위주로. 그러면 어제 덕양 좀 매매 하셨어요? 예, 장중 매매 하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계좌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으악. 의학 소리가 절로 나오셨어요. 21년 1월부터 예. 거의 계속 플러스인 달이 두 번? 25년 1월. 왜 플러스? 전부 마이너스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입금해서 그런가? 그랬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단 한 달도 수익 안 났던 걸로. 이게 이제 쌓여서 이제 4년 이런 시간 동안 마이너스 2,300만 원인 거고, 이번 달 거 한번 열어볼게요. 예. 좀 아쉽지만 마이너스 30만 원. 이때 80만 원 이거 음. 한 200만 원 정도로 매매하다가 4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150만 원 이거 입금을 해서 200만 원을 채우고 했는데 하필 그 채운 날 이제 80만 원 맞고 저것 때문에 좀 바로 맞은 거예요? 그날 바로 입금을 하고? 입금을 아침에 하자마자 이제 초심자의 계좌라는 게 딱 보여요. 예. 네. 벌다가 날리고 벌다가 다 날리고 장이 이제 엄청 좋았음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예. 그러면 최근에 매매했던 것들 한번 봐볼게요. 네. 예.
이거는 어제 거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 이제 덕양 에너지 이제 괜찮으면 이거는 예, 이거 종가 베팅 하려고 했는데 출근 전에 잠을 좀 자야 돼가지고 장중 매매를 해서 오후에 내려올 때 조금 2시에 매매. 그 뉴스 떠가지고 제가 눌림 매매를 위주로 해가지고요. 장중 매매는 눌림을 이렇게 하고 리노 이거 반도체 대장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제 생각보다 너무 크게 눌려가지고 내려올 때마다 이제 물타기 계속 해가지고 이게 증 20짜리인데 증 20이면 5배잖아요. 물타기를 계속 잘못해가지고 이거 손실 0.7%인데도 이렇게 크게 났고요. 그러면 이거 이제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이제 지켜보다가 이런 반등을 기대하고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요. 하이닉스는 하고 싶은데 이거는 못하겠어가지고. 근데 얘는 반등을 기다린 매매가 아니라 얘는 올라갈 때 매매를 하셨네요. 돌파 매매를 거의 버리긴 했는데 네. 막 포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리고 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막 대형주로 하시는 그런 것도 보고 해가지고 아예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한 주로 이렇게 이것도 다 한 주고요. 제가 80만 원 크게 맞은 날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이때 현대차로 제가 현대오토웨이버 이게 자꾸 이게 요 날이었거든요. 이거 윗골이 이 전까지만 해도 제 원칙 중에 9시 반 이전 매매는 안 하겠다 원칙이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이날만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까먹어가지고. 그죠. 이제 이런 게 보면 어찌됐든 반등을 기대하고 하는 매매인데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이제 위로 나와주면서 거래 대금도 더 터트리면서 상승을 해줘야 얘가 이날의 대장주가 되는 건데 사실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빼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먹은 기업들 때문에 지금 몇 번 물 탔잖아요, 지금. 예, 풀베팅.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앞에서 벌었던 것들 이제 다 날린다는 거죠. 사실 이런 매매가 위험하기도 해요. 예. 예. 이 전에 이제 NXT장에서 이날 기억하는데 피날레인 줄 알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피날레라 가지고 에코프로 피날레 때 위로 한 20%까지 쐈다가 그대로 윗골이 만들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막 이틀 연속으로 너무 큰 상승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피날레 한번 쭉 쏘고 윗거리로 내리겠구나 해서 NS시장에서 했었는데 이때 손실을 봐가지고 그 손실을 메꾸겠다 해서 돌파를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신고가 돌파 이게 모든 걸 걸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수익 앞에 삼성전자에서 잃었던 거를 복구할 만한 수익이 찍혔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왜냐면 장이 너무 좋으니까 그대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버텼는데 여기서 손실 전환하니까 이때부터 제 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현대차 테마 대장이었던 오토웨버를 이때 눌렸다가 이제 여기서 크게 그러면 이날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손절 크게 나가고 매매 멈춘 거예요? 예. 이날 시드가 150이었죠? 200만 원 했습니다. 45만 원 정도에서 150 입금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채웠다가 근데 또 이런 부분을 또 잘 기다리시네요. 이런 부분. 이 시간대가 아마 자고 일어나자마자 손실 너무 커가지고 뭐라도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생활 패턴이 평일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평일에 한 7시 반 정도에 잠에서 일어나가지고요. 예. 선생님께서 올려주시는 뭐 장전시황. 예 그거를 근데 제가 뉴스 이런 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살짝 보기만 하고 그 전날 중국가 베팅한 게 있으면은 그 NST장 보고 그리고 장중 매매를 12시에서 1시 정도까지 장중 매매하고 그러면 이제 오후에는 또 생활 패턴이 언제 일을 나가시고 오후 9시까지 출근해서 새벽 1시에 끝나거든요. 1시에 퇴근하고 와서 그날 주식 했던 거를 복귀하고 매매법이나 이런 거를 더 연구하고 막 하면은 잠을 한 4시쯤 보통 새벽 4시쯤에 잠들어요. 불면증이 좀 있기 때문에 하루 잠 못 자고 한 2시간 정도 못 자다가 이러면은 그렇게 잠깐 쪽잠 자고 또 일어나서 이렇게 주식시장 보면서 또 장중 매매를 하시면 컨디션 관리라던가 이게 좀 힘들지 않아요? 힘들기도 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 3-4시간 하루에 이게 혼자 생활하시는 게 네. 지금 일하는 걸로 다 이제 일단 충족이 다 되시는 거죠? 예. 생활비가 뭐 한 달에 한 7-8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드는 것 같은데 2월 달 같은 경우는 일하는 일수가 적기 때문에 아마 한 100만 원 언저리 나올 것 같은데 보통은 한 120에서 130 정도 하면은 그래도 한 달 7-80 생활하고 3-40만 원, 2-30만 원 한 달 남은 거 그걸 시드 채우거나 이렇게 저도 이제 주식 계좌를 좀 많이 봤는데 네. 이렇게까지 월별로 계속 손실인 계좌를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이게 좀 처음 보긴 했거든요. 저도 처음 이게 손실이 난 이유를 제일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보고 했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그 감정 조절 손실 났을 때 감정 조절이나 뭐 이런 게 가장 확실한 원인이고 저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아니 김씨님이랑 리버님 전람이 형 거는 강의 들었는데 다음 타자에 제 거 왜 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종가 베팅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아예 못 하고 있었어요. 무릎이도 있었잖아요. 근데 근데 그분 점점 돌파 매매에 대한 희망을 점점 잃어가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강의를 종가 베팅을 웃자고 해본 얘기예요. 이 분위기가 좀 우울해지는 것 같아갖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소액일 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에서 계속 빵꾸가 나니까 이게 일할 맛도 안 나고 이게 일을 해도 어차피 또 빵꾸 나고 주식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또 일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이게 악순환의 사이클을 빠져나오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그런 안정을 찾는 게 좀 필요해 보여요. 지금 당장 주식으로 올라서기에는 지금 매매가 어떻다 저떻다 이것보다는 생활의 안정이 일단은 먼저 필요해요. 그게 이제 우선인 것 같고 기준점을 못 잡고 매매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왜인 거예요? 약간 좀 빨리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한 10월 달까지 돌파 매매할 당시에는 네. 종가 베팅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그냥 그 이후에 이제 종가 베팅밖에 없겠다, 나는 장중 매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이후부터는 이제 종가 베팅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해야 될까?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기준이 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쇼츠를 올려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설명해드리는 것들 혹시 이해는 가세요? 네,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제가 하는 매매도 장중 매매도 섹터 단위로 해서 여러 개가 올라올 때 그중 대장 분류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본 베이스여가지고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강했던 섹터의 대장이 오후장에 눌렸을 때 해서 그 다음날 파는 걸로 이렇게 제가 기본적인 내용은 맞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네. 저는 이제 항상 이 파일을 종목들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 이제 SK 하이닉스,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 네. 뭐 이렇게 가져가요. 네. 뭐 이게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원전 테마 안에서 다른 뭐 우진이라던가 다른 애들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 뭐 이번 주를 예를 들면 뭐 STO 테마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그날 당시에 파이가 어디가 크냐, 부등호의 기호가 어디로 기울었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면 STO가 갔을 때는 제가 이제 카카오페이를 했던 거고 네. 그리고 뭐 반도체 갈 때는 뭐 제주 반도체를 한다던가 SK하이닉스를 한다던가 아니면 SFA 반도체를 한다던가 그 안에서 그날 이제 끼가 좋고 수급이 잘 쌓여 있고 심화적인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수 대비 갑자기 튀어오르는 종목이 나온다던가 네. 아니면 뭐 일봉상 정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게 있다던가 네. 미국 시장 관련해서 이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좀 참고를 하고 이제 베팅을 하는 거고요. 적양을 이제 종가 베팅 하려고 하셨는데 네. 종가 베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이게 신규주잖아요. 네. 신규주는 좀 무서운 게 있어가지고 시간에서 그냥 팍 빼버리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시간에 매매를 하는 그 시간에 깨 있으면은 뭐 이렇게 대응이라도 될 텐데 자야 되니까 대응이 안 돼가지고 종가 베팅을 할까 하다가 못했거든요. 저는 얘를 확신을 갖고 종가 베팅을 했거든요. 대체거래소가 안 되는 신규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를 왜 확신을 갖고 종가 베팅을 했냐면 대체거래소 종가 베팅 종목 중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식상한 면도 있어요. 반도체도 종가 베팅을 했어요.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네. 원래 이제 신규주가 강할 때는 지수가 약할 때 좀 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날 지수 차트를 좀 펼쳐보면 보통은 이제 신규주가 이제 얘가 빠질 때 이제 들어주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얘가 가더라고요. 그냥 미국 시장의 불안감, 우리나라 지수도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점,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말 동안 미국 시장이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오면 네. 더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얘를 좀 확신을 갖고 오랜만에 베팅을 했어요. 심지어 얘를 저는 시가 베팅도 했는데 시가 베팅 한 이유가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하니까 얘는 그냥 시가에 걸어두고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이런 관점들은 이제 장중 베팅 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종가 베팅을 이제 대체거래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는 이날 얘가 이제 한 2조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신경이 쓰였고 이 부분에서 얘가 이제 죽을 거면 종목이 벌써 이렇게 빠져야 돼요. 네. 여기서도 안 빠지고 오전에도 여기서 이제 횡보 오래 하고 여기서도 횡보 오래 하면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얘가 오늘 못 가더라도 시간에라던가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 이때는 갈 수 있겠다. 왜냐면 이제 신규주에서 거래대금이 2조나 터졌으면 얘도 어찌됐든 시장에서도 파일을 차지하는 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얘가 대체거래소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시장 관점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날 섹터 테마에서 대장인 종목, 거래대금 터진 종목을 뭐 오후장에 눌릴 때 수급을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기본인 거고 그거를 이제 넘어서 자꾸 시장에서 심화적인 관점을 붙여서 결국 세력들이 보내려고 하는 종목들은 우리나라 시황과 미국 시장 시황을 맞춰서
종목을 보낼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찰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사실 초반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쇼츠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대차거래소에서 갈 만한 것들을 그 시간을 기준점을 명확하게 딱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장중 매매를 제가 자꾸 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라운더가 되면 좋아요. 근데 이게 관점이 계속 섞이고 장중 매매에서 깨지고 멘탈로 종가 베팅을 들어가면 날카롭게 시황을 보기도 어렵고 예리하게 타점 잡기도 어려워요. 맞습니다. 예. 네. 마음은 또 이제 이거를 또 복구를 해야 되고 보이면 또 내가 매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전에도 이런 타점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좀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다 내려두고 오늘 시장이 이렇구나. 그래, 이따 한번 두고 보자. 이따 내가 진짜 세게 때려줄게. 내가 거기서 항상 이겨갖고 그렇게 나는 월결산을 항상 만들어 왔으니까 남들이 뭐 장중 매매로 그날 뭐 몇천만 원씩 벌었다 해도 나도 뭐 쌓이고 하면 계속 사이즈는 커질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기다리고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이 지금 좀 필요해요. 강의도 많이 들으셨고 시장 경험도 있으니까 지식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차라리 이제 영상 끄고 저희끼리 더 이제 딥하게 얘기를 하면 했지. 다 아시잖아요. 뭐 수급 보실 줄 아시고 섹터 테마 보실 줄 아시고 지금 일지도 되게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두셨는데 결국에 안 되는 거는 지금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죠? 심리적인 것도 있고 미국 시장이랑 뭐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맞물려서 뭐 파일을 어디가 가져가고 어떤 섹터가 단체로 막 거래된 건 터트려서 올라갔다 뭐 이 정도만 볼 줄 알지 미국 시장이 어떤 이슈로 뭐가 돌아가고 뭐 이런 거를 잘 볼 줄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도 그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에코프로 같은 게 그거는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얘기를 나온 거지만 저희 둘은 그걸 다 먹고 나왔어요.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 에코프로가 엄청 강했어요. 이렇게 강했는데 수급도 좋았고. 근데 이날 새벽에 아침 7시인가? 그때 트럼프가 SNS 소셜에 한국 관세 매긴다고 그런 뉴스를 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개파락을 했는데 넥스장에서는 오히려 올라서 끝났고 그 종가보다. 그래서 아마 그 관세 뉴스만 본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던졌을 거예요. 근데 이 던진 사람들도 이해는 해요. 이것도 못한 매매는 아니니까 어쨌든 빨리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뉴스 팩트 체크를 제대로 했으면은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최소 본장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잘랐어도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건 SNS에 올린 거지 정부에서 직접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니라서. 근데 저는 그날 그 이슈조차 뒤늦게 알았어요. 그날 거의 뭐 오후 11시, 12시 넘어서 아침에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런 거를 체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뭐 종목 들고 있던 거 있었어요? 받았네. 받아서 어디서 판 거야? 받아서 여기서 이거 무서워가지고 잠시만. 이게 아마 이거 전날에 종가 베팅을 로봇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요. 그날 상 찍고 내려갔던 날인가요? 예, 맞습니다. 엄청 강했던 날 요날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도 사고 돌페인트도 사갖고 갖고 왔었어요. 근데 그 뉴스를 어떤 느낌의 뉴스인지 아니까 저희도 비슷하게 뭐 샀는데 본전쯤에서 다 잘랐거든요. 네, 일찍 봤습니다. 그 준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 밑에서 더 사셔가지고 아니요, 레인보우는 더 안 샀어요. 얘는 맞습니다. 전날 대장급이라고 생각을 안 해갖고 얘는 그냥 올라오면 본절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다 자르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잡아놔갖고. 근데 요날도 에코프로 관련주랑 로봇이랑 이렇게 두 개 경쟁했었는데 어떤 거 뭐가 대장인지 모르겠다가 에코프로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래가지고 그건 상관없고 얘 상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또 밀어버렸는데 이거를 여기서 위에 가격만큼 한 번에 올린다?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거기다가 악재까지 뉴스 내고서는 이렇게 일부러 밀어버린 거거든. 이럴 때는 빨리 탈출하는 게 좋고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쉽게 탈출 안 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건 빨리 탈출을 해야겠다 올려주면 그 계획을 잡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넥스장에서도 끝까지 올렸잖아요. 프리장에서 끝까지 해서 이게 고가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려줬다는 얘기예요. 나갈 사람 나가라고. 그럼 이거는 뉴스가 그냥 무게감이 없는 뉴스면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점 부분에서 한 번 더 산 다음에 여기서 다 판 거죠. 뉴스 체크할 때 꼭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처음에 질문 주셨던 게 아무튼 미국 시장이랑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잖아요. 일단은 그 뉴스 어플 같은 거 깔아 놓으신 거 있으세요? 뭐 연합뉴스라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좀 깔아 놓으시면 아침에 그게 이제 메시지가 와요. 주요 뉴스 같은 거 속보들이 이제 오거든요. 핸드폰으로. 핸드폰에 설치를 하셔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텔레그램 같은 것도 좀 보세요. 뉴스. 그냥 HTS에 떠오는 뉴스만
봤어가지고. 텔레그램 뉴스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걸 보자마자 저는 이제 매수를 안 하고 뭐 어떤 것들이 좀 올라오나 그런 것들은 이제 장중에 제가 놓칠 때도 많으니까 한 번씩 이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이제 뭐 주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선물도 있을 거고 엔비디아도 있을 거고 테슬라, 오클로, SMR 그런 애들 일봉 추이가 어떤지를 좀 봐보세요. 이런 것들은 거의 전혀 참고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매매할 때. 네. 장중 매매할 때도 이런 것들 참고하는 게 좋거든요. 저희는 보통 그냥 이렇게 저희 이제 즐겨찾기를 여기 다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다 즐겨찾기로 위에서부터 보면 뭐 나스닥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필밤, 샌디스크 그냥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쭉 봐요. 의외네요. 저런 것들을 왜 안 하셨는지 경력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원래는 봤었는데 네. 뭐가 좋은 거지,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 보기 시작하고. 그냥 뭐 종가 베팅 할 때 뭐 대응적인 측면에서 저는 보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즐겨찾기가 된 종목이 아닌 데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이런 거는 체크를. 네이버 증권 가서 증시 딱 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게 해외 증시 여기 있잖아요. 이런 데 다 나와요. 예. 증시에 관련한 것들, 그 전날 뭐 주목할 만한 뉴스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반복돼서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체크를 하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 부분을 자꾸 읽어보고 캐치를 하면 아 이게 좋은 거고 내가 필수적으로 캐치를 해야 되고 매매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HTS만 보고 뭐 시장을 계속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매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뉴스를 거의 뭐 배척하고 매매를 하신 느낌이 들어요 지금. 해석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당장은 해석이라기보다는 이걸 자꾸 접해서 감을 익히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생활정리는 안정이 일단은 필요해 보이시고 시간대를 딱 정해서 오후에 사고 다음날 아침에 매도해야겠다라는 사이클 불면증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장중 매매를 했지만 결국에는 돈을 계속 잃으니까 지금 종가 베팅 오버나잇을 좀 생각을 해두시는 거잖아요. 오후에는 사고 다음날 아침에 매도를 하겠다. 그리고 매도가 잘 안 되더라도 어찌됐든 장 초반 15분 30분 안에 대응을 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일 나가시고 이런 식의 사이클을 돌리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오전 일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오전 일을 안 하는 건가 아예 지금? 네, 오전 일 안 하고. 4시간 일만 하는 거죠? 예, 4시간만.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잠을 조금 더 일찍 주무시려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 의지대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아예 새벽 근무를 다 해버리고 아침에 그 장 보고 낮에 자고 그 다음에 다시 저녁에 일어나서 뭔가 이거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NST 일하는 시간이 더 적으신 거예요. 맞아. 그럼 NST밖에 못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예 종배만 하는 거죠. 그분들은 뭐 저녁 6시나 7시에 일어나고 종배 할 거 찾고 있으면 사고 그날 밤에 일 갔다가 아침에 와서 씻고 넥스장에 7시부터 준비해서 본장 전 넥스장에 정리하고 이제 잘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 그렇게 뭐 나쁜 환경은 아니에요. 그거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손실에 너무 좀 습관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끊임없이 계속 입금하고 있고 일단은 이 일을 하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하고 주식에는 조금 멀어지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일을 왜 풀타임은 안 하시고 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난 5년 거의 5년 동안 그냥 포커스가 그냥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주식이 그냥 중심이고 일은 내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활하기 위한 부일 뿐이고 주가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 막 빡센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예, 일반 분들 그걸로 치면은 맞아요. 그렇게 빡센 거 아니에요. 일 자체는. 불면증이라도 어차피 야간 근무 풀타임으로 뛰는 사람에 비해서는 힘든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다 뭐 그런 얘기 뭐 할 필요 없으실 것 같고. 그 질문 한번 봐볼게요. 그럼. 예. 이제 1번 질문이 그 종가 베팅의 근본적인 어떤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 그 방법 같은 게 그 선생님들 영상을 보면서 이런 건가 하고 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종목 선정은 일단은 맞아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애들을 당일날 하는 게 있고 하루 이틀 지났을 때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는 어제 이제 넥스트장에서 종목들이 빠지는 거 보면서 좀 기회다라고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 반도체들. 반도체 애들 뭐 들고 있는 상태에서도 2차전지 애들 새로 샀거든요. 2차전. 산
한 이유는 2차전지가 이제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꽂히기도 했고 네. 이제 종목 선정에서 이제 그날 당일 양봉 뜬 것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틀 3일 전에 양봉 뜬 애들 거래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상승률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최근 들어서 네. 이 부분을 체크해서 마지막에 살 때도 있어요. 천장봉을 이렇게 세우고 이틀 3일째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노리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천장봉을 보는 것도 좋고 네. 천장봉 세우고 이틀 3일 뒤에 얘가 시장에서 진짜 주목을 받을 만한 애들인가. 예를 들면 그 에코프로 같은 애들은 워낙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서 조금만 올라와줘도 대장을 찰 수도 있는 끼가 있고 거래대금이 쏠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주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STO 관련주들은 네. 얘네들이 또 다시 올라올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네. 어제 막판에 에코프로를 사는데 STO 관련한 종목들은 아예 배제를 시킨 이유가 돼요.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천냥봉 종목을 보는 것도 좋지만 뭐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과 상승률을 봐서 시장에서 다시 대장을 찰 수 있을 정도의 끼가 있는 종목인지 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여러 개의 섹터가 하루에 올라올 때 반도체, 로봇, 뭐 2차전지 이런 식으로 어떤 섹터를 준비해야 되는지 아까 여쭤봤던 거. 예, 결국에는 이제 오후장 마지막까지 수급과 상승률이 나오는 종목 섹터 안에서 고르셔야 되는 거고. 예. 아 그러면은 제가 궁금했던 게 선생님 일지들을 보면은 오전에 올라갔다가 오후장에 내려왔는데 거기서 밑에서 눌릴 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더 사시고 그러신 게 본 기억이. 네, 근데 그게 이제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3시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물량이 다 들어가고 쇼츠나 매매일지 같은 거 보면 네. 좀 일찍 사서 찍혔을 때도 있잖아요. 네. 뭐 1시 반, 2시, 2시 반 이전에도 거기서 샀다고 해서 평단이 좋아서 길게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놓고 흐름을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던질 때도 있고 던져도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진짜로. 예. 그래서 거기서 사서 먹는다 해도 크지가 않고 3시를 기점으로 내가 원하는 흐름에 맞게 얘네들이 주가를 훼손시키지 않고 가고 있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는 수급이 계속 쏠리고 종목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겠죠. 네.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물량이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죠. 바이셀만큼만 보면 되게 일찍부터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 단가는 3시를 기준으로 제가 다 맞춰요. 그 전에는 체킹 정도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장일 때는 해지 테마나 이런 것들만 테마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어제 영상 올라오신 거 그거 봤는데 뭐 흥화해영 같은 게 해지로도 움직였을 때 거래대금을 싹 쓸어가가지고 그런 애들이 막판에 프로그램도 이제 역전시키거나 80만 주 가까이 막 들어와갖고 다음날 갭 띄운 날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현상이 보이면 해지주도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시장 상황에 해지주의 거래대금이 몰리고 하락장이고 그런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딱 맞아 들어갔을 때는 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잠깐 하루 이틀 지수 빠졌다고 해지주 종가 베팅은 권하지는 않을게요. 예. 차라리 매매를 쉬면 쉬었지 완전히 하락장일 때 그런 해지 테마에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을 때 이때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성격도 꼼꼼하시고 준비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즐겁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평소에 성격이 어떠세요? 좀 되게 활발하시고 재밌으실 것 같은데. 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밖에 사람들한테 극내향인이어가지고 MBTI 어떻게 되세요? INFJ. 인프제이. 예. 저도 I. 준돌이는? ESTJ. ESTJ.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영상을 이렇게 보시거나 만약에 그러신다면은 제가 저런 애였어? 막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을 거의 안 하거든요, 진짜로. 이게 또 오랜만에 주식 얘기하니까 또 입 터진 것도 있죠. 예, 그죠. 대부분의 사연자분들이 주식 얘기 어디 가서 할 때도 없고 해서 저희 만나면 또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 것들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어디 가서 주식 얘기 할 때도 없고 하니까 대화가 되니까 또 재밌어요. 그죠? 네.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주식 얘기하고 하면 재밌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거 하는 거라서 저희도 오늘 촬영 즐거웠습니다. 솔루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충남 서산 태안에서 오늘 사연자분 만나서 솔루션을 드렸는데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손실을 계속 보셔서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저희 만날 때 정말 밝은 모습으로 환영을 해주시고 영상에는 못 담았지만 정말 귀한 선물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감사한 마음에 열과성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 사연자분이 잘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끄고서 저희한테는 이제 당분간 주식을 좀 내려놓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좀 쌓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또 한마디 해주시죠. 처음에 솔직히 좀 저는 암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월 수익이 5년 동안 한 번도 없는 거를 보니까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쉬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수긍을 하시고 리프레시를 한 뒤 다시 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글로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구독자님들께서. 네, 오늘 나온 사연자분도 정말 용기 내서 나온 거니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솔루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댓글, 구독,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